저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기업 분석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굳이 이 프레임워크 모르시고 하셔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이 순서대로 가실 필요도 없고 하시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기업 분석하실 때 이런 거는 빼먹지 말으라고, 까먹으시면 안 된다,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꼼꼼하게 가기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스탁 피치를 하시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컨설팅 지망생이어서 컨설팅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든, 케이스 스터디도 뭐 투자 의사결정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프레임워크 그대로 쓰셔도 정말 무난하게 가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에퀴티 리서치 가셔서 뭐 애널리스트가 되시든 뭐 개인 투자를 하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는요, 인더스트리, 산업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맨 앞에 짠 하고 나와요. 뭐 사업 보고서를 보시든 인베스트먼트 메모를 보시든 뭘 보시든 보통 제1장의 맨 앞에는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맨 앞에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장 규모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나오죠. 자, 시장 규모가 작은 시장은 사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력이 없죠. 우리 지금 하는 일이 투자 대상으로서 이게 매력 있냐 없냐의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애초에 작아버리면 이거는 별로 매력 없을 수 있는데, 하지만 또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성장성이죠. 자,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기가 막히면,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게 보이면 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려면 규모도 알아야 되고 성장성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이제 좋은 시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얼마고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까, 한 가지 더 같이 파악해 주시는 거는 성장을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톡스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일본 모델링 수업 듣고 오신 분들은 보톡스의 시장 규모는 뭐 몇 조다, 보톡스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매년 10%씩 성장할 거다. 왜 성장할 거냐? 앞으로 남자들이 더 많은 보톡스를 맞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수출 시장이 열려가지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이제 보톡스 시장이 개화될 거다. 그래서 성장성이 올라갈 거다.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통 맨 앞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수익성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 규모가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시장이 수익성이 안 나는 시장이어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분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회사다, 시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시장 규모 크고 성장성도 좋은데 수익성이 안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이거는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옵셔널하게 빠질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규모랑 성장성.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기타 뭐 진입장벽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뭔가 규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시장에 대해서 규모만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각 시장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기타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뭔가 어떤 시장에 좀 특색이 있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시장이 아무리 크고 성장 잘해도 경쟁이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시장인데 경쟁이 너무 빡세다는 표현은 이상하죠? 경쟁이 너무 격하면, 경쟁사가 너무 많으면 그건 또 매력적인 시장으로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경쟁 쪽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뭘 파악하시면 좀 꼼꼼하게 되냐면요, 이 시장에서, 자, 이건 시장에서 봐주셔도 되고 경쟁에서 봐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우리 KSF, KBF입니다. Key Success Factor, 그 다음에 Key Buying Factor를 파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만약에 보톡스 시장이라면 보톡스 시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톡스를 싸게 만드는, 싸게 만들어 싸게 파는, 혹은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영업사원들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장에서는 키 석세스 팩터가 영업 능력,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키 석세스 팩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파악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부터가 이제 사실 진짜인데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냐. 그래서 경쟁자들이 누가 있고, 이 키 석세스 팩터 별로 이 경쟁자들이 누가 뭘 잘하는지, 누가 어느 위에 있는지, 그렇죠? 이 석세스 팩터, 어떤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고 어떤 회사가 영업은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켓쉐어가 어떻게 나왔냐, 요 프로세스를 요거를 좀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파악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아마 이미 하시게 된 상황일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지만 여기 산업이랑 컴피티션 요 경쟁만 보더라도 이미 이 시장에서 이기려면 뭐가 중요하고 누가 뭘 잘하고 그럼 우리 회사가 이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마켓쉐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파악해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엔 당연히 우리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컴퍼니를 보게 됩니다. 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주주 구성이라든지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회사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죠. 딱 이야기 들어봐도요. 회사의 연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최근에 주요 M&A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팩터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컴피티션 모든 팩터들에 대한 결국의 결과물이 그래서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물론 주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파악하셔도 되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표현할 때는 보통 우리 그 미괄식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도 마지막에 놓은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랬습니다. 산업이 이랬고 경쟁이 이랬고 회사가 이랬으니까 주가 추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 피치북이나 인베스트먼트 메모나 리포트들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나면요. 자, 우리 기업 분석 수업에서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기업 분석이고, 여기까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보냐면요. 그래서, 자, 주가도 이제 결과적인 건데, 그래서 파이낸셜 3이 어땠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과거의 실적이 이랬고, 과거의 밸런스시트 현재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이랬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제 결국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결과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앞에 두 개까지가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수업에서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 애널리시스 수업.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얘네가 추정하는 게 이게 이제 모델링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스. 그래서 나중에 어떻다, 어떻게 될 거다. 이 회사가 돈 많이 벌 거다, 현금흐름 좋아질 거다, 밸런스 탄탄해질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계속 그래서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얼마가 적당하다. 기업 가치 하는 방법, 상대 가치 방법, 절대 가치 방법. 그래서 뭐 트레이딩 컴스를 했을 때, DCF를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수업은요, 물론 이쪽 이야기도 하긴 할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수업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제 파악하는데, 우리 과거 ISBS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분석하는 데까지 정말 집중해서 깊게 들어가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회사 좋은 것 같다. 이 회사 지금 주가가 싼 것 같다.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 결과가 나오면은 항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디스클레이머, 뭔가 방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한 거에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하는 거를 또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보통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분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 투자는 망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디스클레이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짚어주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스크도 하나 봐주는 거고요. 만약에 M&A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요, 시너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에 대한 것들 앞에서 봐줘도 되고요. 이렇게 뒤쪽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내용들은요, 미괄식이에요. 이래서 좋다 나쁘다 미괄식이에요. 자, 근데 또 미국권의 서양권에서 그 다음에 우리 또 금융권에서는 미괄식 별로 안 좋아하죠. 결과는 앞에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맨 앞에는 서머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기업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서머리 탭에서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더스트리의 이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경쟁적 우위가 있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뭐 주주 구성이나 이런 게 좋다, 뭐 비즈니스 모델이 특이하다, 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지금 저평가되어 있더라. 이야기는 어디서
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 기업의 타겟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다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죠. 자,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시면 뭐든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스탁 피치 같은 걸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스탁 피치 할 때는 당연히 뭐 시간 제한이 3분, 5분 제한돼 있을 거기 때문에 서머리 위주로 이제 피치는 하시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분석을 다 하고 나야 서머리에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Q&A,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잘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는 이렇게 하시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시되, 발표할 때는 이제 서머리 위주로 이제 보통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요,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하고 컨텐츠 내용 자체는 이렇게 쌓아가면 좋지만요, 실제 분석하는 순서는 반드시 시장부터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면요, 기업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호텔 체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우리 일단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시장이 무슨 시장인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컴퍼니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이후에 다운로드 받을 이제 자료들 다운로드 받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나서 우리 제일 먼저 하게 될 일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파악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는 컴퍼니와 파이낸셜스 이쪽 위주로 101 수업, 특히 파이낸셜스 안에서도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101 수업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201 수업에서는 우리 밸런시트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요 영역이 이제 또 201 수업의 영역이 될 거고, 301 수업에서 아마 기업 가치 평가 쪽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커리큘럼 완전히 짠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와 컴피티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업 분석하면서 101, 201 수업에서 분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껴가지고 분석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플리 저희가 301 수업까지 다 끝나고 나면요, 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우리가 분석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완전히 이 호텔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전문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호텔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어요. 그 기업을 뽑은 이유는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나 너무 기술 막 테크 헤비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저도 잘 모르는 산업을 가져와가지고 저희 호텔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수준까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프레임워크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저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일단 그 자료 로 데이터 받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